네, 매주 일요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정치 고수들의 뜨거운 토론 격돌 여의도 스타워즈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례대표 출신인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국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엄중하다는 말은 이 대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당초 예상을 했을 때는 이 쥐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죠. 이거를 조건부 연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종료했어요. 이 어기구 의원께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소미아 결정을 할 때 그동안 일본한테 계속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종료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장 차원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은 일본의 그 경제 침탈에 대한 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침략, 일본의 경제 침탈이 없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달이죠. 우리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 하고 우리나라만 백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 도발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도발을 할 때 일본이 한국은 못 믿는 국가다. 정말 한국 간, 한일 간 신뢰가 현격히 손상됐다라고 조건하에 이 무역 도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 아베 정부와 이 자위대에게 이 군사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이게 국익에 그럼 과연 도움이 되는 결정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한 거다 이런 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의 지금 표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지소미아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부터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2015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전승 그 기념 70주년 기념의 이제 전승일날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 한국이 너무 중국과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동북아의 안보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소미아를 이제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 그런 일 이후로 2016년에 또 사드가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대한 강화 차원 또는 이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어제 청와대가 그 부분은 또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내용이 결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근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어기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정에 온 것이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한 카드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과의 어떤 외교 문제를 푸는데 지금 중요한 카드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금 종료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 마지막에 우리가 WTO 제소까지 이런 이제 강력한 카드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결국 일본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게 하고 또 미국이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는데 나름의 카드로 활용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90일 동안은 이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미국의 중재나 일본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 경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효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 카드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일단 카드를 우리가 꺼낸 셈이 됐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지소미아 이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꺼냈는데요. 예.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주로 한일 간 지소미아는 북한의 그 정보,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소미아를 갖다가 종료하면서 어떤 점에서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많이 묻고 예. 또 앞으로 어떤 카드가 있느냐 묻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슨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네. 탈북자라든지 또 지리학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는데 그동안 29차례 일본과의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 많은 그 전문가 지적들이 우리가 고급 정보를 내주고 저급 정보를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 이 종료는 우리 국익에 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일본이 여기서 지금 반발을 하는데 일본이 앞으로도 쓸 카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카드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1965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이 경제 무역 규모에서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렇죠. 흑자 2배의 흑자를 계속 내고 네, 있고. 네. 근데 우리는 늘 적자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이 뭐 지금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이 뭐 추가로 수출 규제하는 거가 있을 텐데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이제 커졌고 또 이 옛날 우리 구한말 조선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세계 랭킹 10위권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보다도 더 아픈 쪽이 일본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더 이상 꺼낼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이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거 어차피 넘어야 될 게 일본입니다.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더 단결하고 단합해서 정말 우리 산업구조도 개편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협력체도 새롭게 구축하고 이래서 우리가 좀 약한 고리였던 예. 소재, 장비 이런 부품에 좋은 개발들을 해나가면 충분히 일본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간에 지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약한 이 소재 부품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또 지난주에는 공주에 있는 이 솔브레인이라는 이 반도체 핵심 부품 네. 불산을 만드는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반도체 우리 만드는 이 업체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 흘렸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한테 너무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굴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정말 당당하게 네.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뭐 자신감 있는 네.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그 경제 관계로만 한일 관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대단히 좀 실망스럽다. 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친한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다. 예,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말을 했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부담이 되는 결정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가장 원했던 게 미국이었고,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체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든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한국이 이렇게 입장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낸 것에 대해서. 예. 따라서 저는 이제 미국이 결국은 남은 90일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또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실망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 전략상 우리의 효과를 지금 끌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금 그렇죠. 가져오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미국에 네. 대한 중재를 저희도 또 물밑 작업을 해서 끌어들이고 일본과 이제 그런 논의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화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네. 언급을 했고 뭐 2번의 특사도 보냈었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일본이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끌어들이는데 아무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경제 보복에 있는 그 상태의
내용들을 보면 일본에서 뭔가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부품 소재에 대해서 네. 그 수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조금씩 허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계속 허가를 안 해준다면 네. 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이나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어기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극복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지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출의 다변화 전략, 또 그리고 국내에서 국산화 전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정부 여당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정부 여당이 그런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제 그 민주당에서 논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야당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또 걸어가지고 네,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보다 많은 정보를 야당에 제공을 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다. 또 그리고 전략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예. 계속 이제 그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또 이거를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그 부분은 좀 예. 비판적인 목소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 의원님, 이게 한일 관계가 지금 경색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이런 이웃 국가와 사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건 좀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고장난명이라고 어느 한쪽만 또 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정부나 우리 외교력을 동원해서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그 애환이 있는 나라죠. 그러나 그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특사도 보내고 또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무역 보복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말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한 것이 일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뭐 두드러 맞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경축사에서. 우리는 정말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네. 이 지수미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일본은 거의 다 묵살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본에서 정말 그 과거에 대한 반성, 또 무역 이 조치 해제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정말 이 대화의 테이블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님께서 우리 그 여당이 지금 친일 프레임을 걸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한일 간의 무역 전쟁입니다. 네. 이게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인데 정말 100년 만에 다시 또 이 경제 도발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이런 선진국의 이 정치를 보면 이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여야가 없습니다. 네. 똘똘 뭉쳐서 이걸 방어하는데 우리 보십시오. 야당 계속 발목 잡기 하고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아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야당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 있는데 무조건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오죽하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나배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욕하고 뭐 총질가장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면에서 이 야당이 정말 더 이상 그 발목 잡기 하지 말고 이런 그 대국적인 국가 위기에 닥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여당과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말씀하신 싶습니다. 것처럼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대일 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는 듯한 뭐 상황은 국회도 바라는 바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야당 역할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네.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것이 모두 다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야당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 이제 그 청와대에 영수회담 할 때 가서 제안을 했었죠. 이거를 민관정이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협의체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그 제안을 했었고 그게 수용됐는데 그런 민관정 협의체에 와서 저는 이제 이 현재의 일본과의 문제는 외교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었던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외교 문제 외교적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본과 협상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합니다. 특히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야당은 일본을 편드는 치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무슨 정보를 주면 그게 일본에 흘러가서 우리의 협상에 불리해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서 일체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서야 청와대가 지금까지 네.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 거를 지금까지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정보 교류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당은 정부는 그런 거 다 알고서 자기들끼리만 결정하고 발표하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구하고 싶으면 정말 정보도 주고 같이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그 대외 협상력이라는 게 커질 수 있는 건 대내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일본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여야 관계까지 좀 짚어봤는데 지금 여야 관계의 그래도 핵심은 아마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뭐 담당 상임위는 아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의 기류 정도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뭐 우리는 그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인사청문회법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청원이 국회로 넘어오면 15일 안에 네.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14일 날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15일 후면 30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일정도 협의해 주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서 네.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뭐 특검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이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그냥 어제도 광화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문회를 열어서 네. 국민들이 다 보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생방으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중계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양반의 도덕성 문제, 예. 또 정책적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보시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미흡하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협조해서 했는데 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네. 뭐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네. 해보면 이 야당이 말이에요. 이 후보자가 오면 일단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웃이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해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로서도 참 난해한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그 이 야당이 정말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네. 이제 들어와서 정말 조국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를 정확하게 그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대부분 이제 자유한국당 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인데요. 뭐 유일하게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했던 게 이제 그 탈세 문제입니다. 부인이 그 상가를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받은 상가에서 그 임대 소득이 8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이제 납부하지 않다가 예.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최근에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어제 이제 불거진 건데 이거는 딸이
그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그 증여를 받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의혹이 있다라는 네. 게 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현재 전반적인 그 기류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해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딸의 입학 문제죠.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국민적인 공분도 크지만 이게 불법 할법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고 네. 충분하게 소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과할 일 있으면 명확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 이런 의혹들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의 문제를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저기로 돌리는 그런 지금까지 어떤 발언이나 뭐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고 네.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로 와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견들이 나왔거든요. 네. 전에 그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한번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독이고 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네. 오히려 이런 내부 갈등을 더 확대시키고 또 국회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야당과는 각을 더 세우면서 네. 밀어붙이식 하다가 오히려 검찰 개혁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네. 우려가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지금 오늘 출근은 아니죠.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청문회 준비단에 참석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꾸지람을 받겠다. 국민 앞에 성실히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 또 물러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사퇴 의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인사청문회에서 꾸지람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조언이라면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짧게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와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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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조국 후보자가 소명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꼭 이루기 위한 적임자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못한다라는 그런 또 사고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책 검증과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보일 거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이제 네. 어떤 입장이 나타나야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는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오늘 두 분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